여기 지도를 보시죠. 필리핀입니다. 확대를 해보면 큰 섬 2개, 작은 섬 1개, 순서대로 파나이, 기마라스, 네그로스까지 총 3개의 섬이 있습니다. 파나이 섬의 주도는 필리핀 치고는 안전해 유학원이 유명한 일로일로입니다. 여기서 배로 1시간 거리에 필리핀에서 5번째로 인구가 많은 바콜로드가 있습니다. 이들 섬을 자세히 보면 모두 따닥따닥 붙어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파나이 섬과 기마라스 간 최단 거리는 2km가 채 되지 않습니다. 기마라스와 네그로스는 11km 정도로 결코 짧지는 않네요. 이 3개의 섬 지역을 서비사야스 지방이라고 하는데 인구가 파나이 섬 450만, 기마라스 20만, 네그로스 465만으로 대략 1000만 명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봤듯이 3개 섬이 연결되지 않아 사람들은 배를 타고 이동을 하고 있죠. 배라는 게 수출할 때나 좋지 사람과 차량이 이동하는 것은 참으로 불편한 측면이 많은데요. 일단 자주 다니지도 않고 파도 치면 멀미나고 출항도 안하고 적재량도 한계가 있고 재수없으면 침몰도 하고 말입니다. 여기에 교량을 건설한다면 배로 인한 불편이 한방에 해소가 되고 물류량도 급격히 늘어나 낙후된 서비사야스 지방의 발전을 가져올 것입니다. 필리핀 전체로 봤을 때 그 많은 섬 중에 해상 교량으로 이어진 것은 사마르 섬과 레이테 섬 간을 연결하는 사누아니코 대교밖에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국가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고 지역색만 강해져 민다나오 섬처럼 이슬람 극단 테러리스트가 바로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교량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일단 교량 자체가 토목의 꽃이라 이걸 설계부터 시공까지 하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여기에 바다에 건설하는 해상 교량은 더 어렵습니다. 필리핀은 환태평양 조산대여서 지진도 고려해야 하고 태풍이 거세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도 신경 써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2000년대 들어와서야 서해대교, 인천대교, 이순신대교처럼 초장대 해상교량을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인천대교 바다 수심은 20-30m지만 필리핀은 50에서 100m까지 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위에서 말한 조건을 다 따지다 보면 전 세계에서 이 수준을 설계하고 건설할 국가나 회사는 10손가락에 꼽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돈입니다. 교량 건설 기술이야 돈 있으면 다른 나라에게 해달라고 할 수 있지만 건설 자금은 사실상 답이 없습니다. 3개의 섬을 연결하려면 2개의 교량과 접속도로까지 건설해야 하는데 현재 추산되는 건설 금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3조 5천억 원입니다. 인당 GDP가 4,000달러도 되지 않는 필리핀에서는 부담도 이러한 부담이 없습니다. 이러한 필리핀의 모든 고민을 일거에 씻어줄 대안을 대한민국이 마련했습니다. EDCF, 즉 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에서 필리핀의 자금을 융자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총 사업비는 3조 6천억 원으로 EDCF 역사상 최대 규모인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다시 지도를 보면서 노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PGN 교량으로 파나이의 P, 기마라스의 G, 네그로스의 N이 약자입니다. 1구간은 파나이와 기마라스를 연결하는 PG 구간으로 13km의 교량과 접속도로가, 2구간은 기마라스와 네그로스를 연결하는 GN 구간으로 19km의 교량입니다. 인천대교가 21km지만 GN 구간은 아까 말했다시피 깊은 수심과 지진, 강풍이라는 극악의 조건을 이겨내야 해서 사실상 인천대교보다 난이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GN 구간이 완공될 경우 교량 하나만 더 건설하면 거대한 세부섬과도 연결이 됩니다. 설계는 이미 유신, 경호, 도화, 수성, 다산 등 최고의 교량 실력을 가진 대한민국 설계 컨소시엄이 필리핀 공공사업도로부와 639억 원의 계약을 해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선박으로 3-4시간 걸리던 이동시간을 차량으로 1시간 이내로 대폭 단축시켜 필리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한국은 PGN 교량 외에도 ADB가 융자를 한 바탄 카비데,
즉 마닐라만 초대형 교량 설계를 2020년 수주한 바 있습니다. 난이도로 치면 경관장 680m인 PGN보다 바탄 카비데가 900m로 훨씬 높습니다. 사업비도 3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CY링과 평화 엔지니어링이 설계를 수주했던 이 사업은 앞으로 본 시공 입찰이 남아 있습니다. 이 교량을 경제성에 맞게 시공할 나라로 사실상 대한민국과 중국이 꼽히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교량 강점이 있는 현대건설, 대림산업, SK건설이 수주를 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해외 건설 사업은 시공보다 설계와 PMC라는 사업 관리를 누가 수주하느냐에 따라 시공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의 교량 설계 능력은 전 세계 5손가락에 들 정도로 탑급을 달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필리핀 전도를 보시죠. 무수히 많은 섬이 눈에 보이실 겁니다. 필리핀은 앞으로 이 수많은 섬을 연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상상해 보시죠. 큰 섬과 큰 섬이 하나하나 연결될 때마다 필리핀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혜택과 편의를 받을지 말입니다. 규모만 해도 수십조에 달하겠죠. 다시 말하지만 한국은 2000년대 이후 꾸준히 장대 교량을 설계 건설해왔고 미얀마, 베트남, 아프리카, 캄보디아 등지에서 꾸준하게 해외 교량 설계 실적을 쌓아왔습니다. 특히 전 세계에서 주경관장이 가장 넓은 터키 차나칼레 대교도 설계부터 시공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앞으로 발주될 필리핀 교량뿐만 아니라 동남아, 남미, 아프리카, 서남아에서 나올 장대 교량을 꾸준히 수주한다면 교량 설계, 즉 엔지니어링이 반도체, 조선, 자동차에 비견될 또 하나의 대한민국 주력 산업이 될 것입니다. 단순 시공으로는 한계가 있고 반드시 고부가 가치 설계와 PMC인 엔지니어링이 앞단에 서야 하는 것이 전제입니다.